두 개의 2층 집이 연결된 독특한 구조의 집입니다. 마치 양옥처럼 보이는데요. 먼저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살림채를 살펴볼까요? 작은 마당이 자리 잡고 있는 전형적인 한옥. 1919년에 지어진 집입니다. 건축가인 임영남 소장이 들었습니다. 야, 여기는 옛날 네모난 마당에 있는 미음자형 한옥 구조였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 뭐 석가래도 겹쳐마로 해가지고 석가래 위에 부연 설치해가지고 겹쳐마로 된 집인데, 보통 민가에서 안 쓰는 겹쳐마인데 옛날 이제 그때 30년대 1920년대 30년대에 계량한옥이 생기면서 그때 이제 그냥 일반 집에서도 이런 겹쳐마를 좀 많이 쓰면서 약간 호사를 부린 거죠. 일본식 겹쳐마의 석가래도 독특합니다. 둥근 한옥 석가래와 네모난 일본식 석가래가 함께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더 낯선 모습이 포착됩니다. 1층 한옥 위에 일본식 2층 집이 올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생소한 구조입니다. 당시 한옥은 온돌 난방을 하면서 거의 단층 형태였죠. 2층 집은 일본식 가옥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한옥의 형식인데 그 형식을 이제 저렇게 2층 일본식 2층을 올리고 증축을 한 것 같아요. 1층은 한옥이고 2층은 양옥처럼, 그러니까 일식집처럼 된 아주 독특한 구조의 집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1층 한옥에 2층 일본식 집이 증축된 듯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게인 상가채는 어떤 형태일까요? 상가채는 사치코 실장이 살펴봅니다. 오, 책도 많네. 헉! 와, 구조가 다 보이네. 오, 구조가 제대로 남아있네요. 오, 보니까 3년문 남아있네요. 개별판을 연결한 일본식 천장입니다.昭和 5년 4월 5일. 상가채는 안채보다 훨씬 늦은 1930년에 지어졌습니다. 일본 목자상의 도장도 찍혀 있습니다. 그때昭和 시대였으니 그렇게 잘 남아있구나. 집을 지을 때 일본에서 목재를 수입해 사용한 모양입니다. 이거 한 판으로 이렇게. 그런데 대들보가 유난히 크고 굵직합니다. 일본에서는 지진 때문에 이렇게 큰 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옥에 쓰이는 대들보입니다. 보통 일본식에서는 이렇게 큰 거를 안 쓰거든요. 이렇게 큰 거를 보면 와, 한옥 같은 느낌도 딱 들어가지고 좀 재밌는 구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식 집에 한옥 대들보가 사용돼 있습니다. 일본식 집도 아니고 한옥이 아닌 독특한 구조입니다. 이 독특한 집에 살고 계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잘 뵙겠습니다. 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희가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아, 여기 언제 오셨어요? 여기 집에? 이 집은 지금 한 27년째 돼가고 있어요. 네. 이걸 사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뭐 같이 뭐 이런 거보다는 우선 내 집이라는 것에 대한 만족감. 예. 그다음에 뭐 하여튼 제가 집을 처음 이런 집을 사봤으니까 그래서 뭐 전혀 뭐 어떤 의식도 없었고 그냥 좋은 것만 있었어요 그냥. 예. 처음에는 어떤 집인지 몰랐습니다. 6년 전 상가채 건물을 보수하면서 비로소 이 집의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 천장을 뜯어내자 상량문이 드러났습니다.
소하라는 일본식 연어가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야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적산 가옥임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적산 가옥 하면은 일본 그 떠오르는 게 이제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다다미 집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강렬했거든요. 너무 싫었어요, 그게요. 그리고 거기 뭐가 많아요? 빈대가 많아요. 아, 예, 옛날에 예, 좀 그래갖고 그 적산 가옥은 왠지 이렇게 약간 좀 이상했어요. 어릴 때 저한테. 기억으로. 어릴 때 기억 좀 낯설고 그런 기억에서 적산 가옥에 대한 기억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내 집이 적산 가옥이라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죠. 작년에 가을 조금 약간 쌀쌀할 때인데 오전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저한테 곱게 절을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사진에 가슴에 사진 하나 갖고 오신 거예요. 1919년에 촬영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었던 유봉성 유용목 부자입니다. 인천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냈던 갑부였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인천의 옛 부자인데 한갑 때 잔치 대신에 이 거지들을 다 모아서 목욕시켜갖고 옷을 세례비어 같이 잔치를 했다는 이제 그런 미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실 즈음 돼가지고는 그 재산을 다 골고루 다 나눠줬대요. 그래서 이제 이 집에 대한 내력을 알게 되고 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이거 함부로 이거 손댈 게 아니구나 이제부터는. 그때부터 집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이상한 곳 투성이었습니다. 저게 보통 이제 하나로 쭉 가고 그 위에 이제 동자를 받치거든요. 이것도 참 어설프잖아요, 이것도요. 예, 저거 얹은 것도 가운데도 아니고 예, 어설프고. 가운데도 아니고 여기 삐딱하게 꼈어요. 그래서 대들보 위에 원통 동자가 수직으로 올려지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나무가 모자랐던 걸까요? 대들보와 동자 사이에 사각형 나무를 삐딱하게 받쳐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되게 독특한 창의적인 결구 방식이라서 저분이 좀 실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너무 실력이 많아서 실험을 한 건지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 결구한 것들이 다 그래요, 보니까. 1930년 되면 한옥보다 일본식 집이 더 많이 지어질 때입니다. 그 어떤 분이 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걸 이 증축을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인부겠죠. 뭐. 뭐 지금처럼 뭐 엔지니어가 아니니까 일본 목수 밑에서 배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창조적으로 진 게 아니냐. 저도 이제 추정을 해보기는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한옥 목수들이 한옥을 막 짓다가 이제 한옥의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아마 전업을 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새로운 이제 우리 새로운 방식의 집들이 들어오니까 자기도 이제 뭔가 그거에 맞게 몸을 바꿔야 되는데 자기는 이제 갖고 있는 기본 기술은 한옥 베이스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식 자재를 가지고 집을 져야 되니까 이분이 이제 그거를 여기서 막 맞아요. 막 섞은 거 아닌가 뭐 저도 이제 일종의 다 이것도 다 추정인데 그런 느낌도 들고요.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상가채가 지어진 것은 1930년입니다. 한옥보다는 일본식 집이 각광받던 시기였지요. 조선 목수는 어깨 너머로 일본 건축 기술을 배웠을 테죠. 거기에 자신이 잘 알고 있는 한옥 기술을 버무려 이 집을 완성한 것은 아닐까요? 그 결과 한옥도 아니고 일본식 집도 아닌 과도기적 집이 만들어진 것이죠. 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마당. 이제 햇빛이 잘 드네요. 네. 옛날에는 요게 없을 때는 햇빛 진짜 앞마당이 난장집이라. 하남 마당인 마당이었을 텐데. 저기 재밌는 거 한번 보세요. 저기. 예, 저기 보호. 꽃하고 나비 있죠. 제가 저거를 없애려고 그랬는데 못 없애겠어요. 근데 저게 너무 이쁜 거예요. 저는 저기서 또 상상의 나래를 펴보면 저 미장하는 사람 딸이 하나 있는데 얘가 아프거나 아니면 세상에 떠났거나 해서 아버지가 하다가 딸을 생각하면서 만들지 않았겠나. 네, 그럴듯하죠. 100년 전 역사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요게 지금
지금 여기가 요 문이 아니 요만큼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 요만큼, 벽이 요만큼 있는 네, 거고. 벽이 있고 여기 문이 있었죠. 이렇게. 예. 90살이니까 이분이 예. 예, 거의 100년 된 거죠. 그렇죠. 100년 전 어느 날 네. 가족이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사진 찍은 사진이에요. 요 자리에서. 네. 그러니까 두 분이 한번 그때 생각한 거 한번 찍어요. 저희가 한번 예. 사진. 예. 형님은 유재덕, 누님은 유정수. 주인장의 권유에 같은 자세로 앉아봅니다. 2019년과 1919년 100년을 버텨온 이 집에는 역사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보통 현관 앞에서 찍고 현관 앞에서? 현관 앞이나 마당 앞에서 찍는 이렇게 다 이게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러니까 이 구도가 너무 친숙해요. 음. 이렇게 무릎에 앉히고 이렇게 네. 해가지고 딱 찍은 사진이. 좀 예, 그래서 좋네요. 그래서 이 네. 사진을 보니까 나는 딱 그러니까 남의 사진 같지가 않고 예, 우리 가족 사진 같은 느낌이 딱 나고 기분이 되게 묘해요. 예. 이거 100년 전에 요 지점에서 100년 전 어느 날 어떤 분들이 사진을 찍었다. 그 느낌이 되게 묘하죠. 100년 전 그들에게 이 집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대로 남아있네. 사치코 씨가 살림채 한옥으로 들어섭니다. 내내 한옥 위에 올려진 일본식 2층 방이 궁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파는 줄 알았는데. 오, 빙고라는 거. 2층 방의 문을 열자 아래로 마당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냥 아마 애들 방이었을 것 같아요. 애들 방 같은데 여기 다 보여요. 여기 아마 여기 엄마가 저기서 마당에서 일하고 있으니 엄마 라고 하면서 저쪽에서는 밥 먹어 라고 하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정말 그랬을 것 같네요. 여기 책꽂이로 완전히 다 책꽂이네. 유명남 소장은 2층 상가채로 건너가 봅니다. 여기 테라스. 거기 계시다. 어떻게 올라왔어요? 여기 저 좁은데? 여기 진짜 나성계 좁죠? 나성계단 있었거든요. 예. 근데 완전 하이브리드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식, 일식 하이브리드. 그러니까요. 현대하고 뭐 옛날 방식하고 하이브리드. 근데 이거는 좀 하고 싶네요. 아니 이 재밌어요. 위에다가 재밌긴 이 층 재밌어요. 이렇게. 집 위에 집이니까. 네. 그러니까 옥상 오가니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네. 그러니까 보통 집을 이을 때 네. 증축을 하잖아요. 네. 보통은 집 위에 하나를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집 위에 그냥 집을 그냥 그대로 그대로 얹은 얹는 것 거니까. 예. 같은. 그러니까 한옥 위에 일본 집을 그대로 얹은 거니까 아주 옥상옥이죠. 옥상옥. 네. 그야말로. 너무 좋아요. 예. 한식 키와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집은 그대로 있으면서 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구조도 잘 남아있고 또 그 위에는 일식 주택이 이렇게 남아있어가지고 둘 다 건조되는 그런 느낌으로 이 집을 만들고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한옥에서 양옥집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적산가옥이라고 해서 그 옛날에 미 군정청에서 적산이라는 그 분류했던 그런 거의 집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한옥에서 양옥으로 가는 과도기적 그 주거 형태를 얘기하는데 근데 이 집이 사실은 그런 아주 과도기적인 형태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이런 예, 집이었는데 그 과도기를 제대로 겪은 집인 것 같아요. 한옥과 양옥, 그 과도기에 이 집이 있습니다. 일본 조계지가 있었던 인천 관동입니다. 당시 관사들이 많아서 붙여진 지명입니다. 마지막 집을 구경하기 위해 가는 길. 이 집은 딴 집들은 다 개조가 되는데 네. 이 집은 옛날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남아있네요. 마치- 키와도 잘 남아있어요. 옛날에 일본 집들이 전부 퇴각을 했는데 네. 혼자 마치 뭐 퇴각 못한 회잔병처럼 딱 남아가지고
그래도 왠지 기분이 애잔한 느낌이 좀 애잔한 느낌이 좀 나는데요. 이곳의 연립주택 대부분은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겁니다. 여러 채의 집이 연결된 긴 집, 나가야라 불리는 일본식 연립주택입니다. 과연 나가야는 어떤 구조로 돼 있을까요? 살림집과 갤러리로 나가야 두 채를 쓰고 있는 집을 들어가 봤습니다. 먼저 살림집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자마시마스. 긴 복도를 따라 들어가면 살림채의 서재가 나옵니다. 얇은 벽을 사이에 두고 두 집이 같은 구조로 연결돼 있습니다. 일본식 연립주택 나가야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2층으로 오르는 계단을 지나 3층 천장으로 올라올 수 있는 계단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 단씩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돼 있네요. 여기에 뚜껑 있으니까 한번 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구나. 걸쇠가 있고. 와, 완전 이거 구조가 잘 남아 있네요. 천장을 뜯어내고 만든 다락방입니다. 이런 공간을 일본에서 야네우라베아라고 하는데요. 야네우라라고 하는 거는 지분 트위에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분 트위 방. 그게 다른 집 야네우라베아. 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명남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여기 옆집 어. 옆집 아니에요 옆집? 와, 올라오셨네요. 옆집에 있어. 조심하세요, 여기 머리. 예. 네. 옛날 그대로네요. 이런 네, 판자 이거 그때 보시면 예. 다 그대로예요. 거의 한 100년 된 판자 아니에요 이게 네, 그러면. 진짜. 이 보랑 이런 건 다 그대로고. 네, 그럼 이게 이 예쁘죠? 옆집이죠 이게? 네, 옆집이 예, 이렇게 두 집. 보시면 이거 같은 구조로 쭉 가고 있잖아요. 아. 이게 나가야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래서- 같은 구조구나. 네, 그러고 그래서 보니까. 여기 그냥 벽으로만 이렇게 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보가 하나네요. 하나예요. 이게. 이렇게 쭉 하나 뭐 여기 아. 연결돼 있지만 예, 예, 근데 그 아무튼- 구조가 똑같이 쭉 가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보 하나에 두 채의 집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집의 천장 공간이 하나의 보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죠. 일본식 연립주택의 비밀은 여러 집을 관통하는 보에 있습니다. 신기하다. 네. 이건, 연립주택이라고 완전히 똑같이 이렇게 네, 지은 거구나, 다. 그렇죠. 연립주택, 네. 일본식 연립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나 같아요. 이렇게 보가 이렇게 연결될 거라는 생각을 못 네, 근데 여기가 이 집이 너무 좋은 것 같은 거는 이렇게 다 그대로 남아 있어요. 천장은 사치코 실장님이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높습니다. 습기가 많은 일본은 통풍을 위해 지붕을 높게 설계한다네요. 그 덕분에 이렇게 멋진 다락방을 만들 수 있었죠. 문화적 특징인지 요새 사람들이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요새도 보면은 이런 공간 특히 원하잖아요. 네, 집 짓는 분들이 네. 꼭 다락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달라고 네. 이런 게 또 로망이더라고요. 이게 로망이 네. 되는 것 같아요. 만화책이 이렇게 딱 좋은 다락이네요. 그 석가래가 그래가지고 좀 얇고 네. 좀 얇고 촘촘하게 있고. 엄청 색깔이 안 내요. 네. 여기 보니까 그게 딱 공부가 되는데요, 그게. 네, 그래서 여기는 안 보이는 공간이라서 막 그냥 나무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그 보이는 나무들이- 부분은 다 사각형도 네, 예쁘게 예쁘게 하는데 하는데 이런 이거는 데는 껍질도 그냥 안 벗겨진 네, 것도 좀 그렇죠. 있고. 껍질 안 그렇죠? 쪄요. 저거는 약간 뒤집어서 놓고. 네,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하는데 얘는 약간 네. 뒤집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펴서 그런가? 네, 그 좀 약간 다르네요, 그죠? 네, 그게 더 자연스럽고 좀 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재밌다. 네. 이 천장 오긴 처음 와봐가지고. 나가실까요? 네. 여기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물이. 네, 조심하세요. 오, 잘 나가시네요.
오, 여기 천창이 오. 천창도 여기 오. 해가지고 이 하네요, 공간은 여기는. 높고 예. 천창 있고 환하고 이 두 공간이 다르네요. 대비가 예. 확 돼가지고 근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구멍이 송송 뚫려가지고 그러네요. 아까 얘기한 닌자의 공간이네. 아, 그렇죠? 그러네요. 예, 내려다 보이는. 다 보이네요. 예. 하늘로 열린 창 아래 책방이 꾸며져 있습니다. 정말 욕심나는 다락방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두 건축가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식 연립주택에 살고 있는 주인분들을 만나봐야겠죠. お久しぶりです。お元気ですか？ 공간이 너무 좋아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お久しぶりです。 여기가 이제 전시 공간인 거죠, 여기가. 네, 그렇죠. 예. 아늑하고 좋죠. 여기 근데 네. 여기 다락을 만드셔가지고요. 공간이 되게 이렇게 입체적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닌데 되게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쾌적하고 되게 좋은데요. 아내 도다 이코쿠, 남편 유은그 씨입니다. 네, 남편은 한국인이시고요. 아내는 일본 사람입니다. 아내 도다 씨는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입니다. (5년) 전 우연히 이 집을 소개받았죠. 어린 시절 일본에서 살았던 연립주택과 똑같은 집이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아, 이 집이라고 그렇게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막 나서서 계약서에 사인까지 해버렸거든요. 왜냐면 딴 사람이 가져갈까 봐 무서워서. 그랬더니 갑자기 막 화내면서 아니 아직 결정도 안 했는데 왜 어떻게 혼자서 그러냐고. 그래서 아니 그 집이 내 집이야. 근데 내 집이라고. 남편 류은그 씨는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을 지속적으로 취재해온 사진작가입니다. 이 집에 살면서 적산가옥에 왜 사냐는 질문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적산가옥은 한국 사람한테는 별로 썩 듣기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저게 재상이니까 음. 적산가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군이 살던 집이라는 뜻으로 지적을 하게 되면은 근데 여기가 한국인데 왜 이 집이 여기에 있었을까 참 신기했거든요. 왜냐하면 벌써 해방 후에 70년이 지났는데 왜 한국 사람이 왜 일본 집 구조를 그대로 남겼을까? 그게 참 신기했었어요. 뭐 때문에 남겨뒀는지.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적산가옥입니다. 부부는 이곳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항일 독립운동 관련 지원시가 그것이었죠. 부부는 적산가옥을 역사의 집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제 침략사 자료전도 했었고 그리고 또 항일 여성운동가 시화전도 여러 번 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에 관한 전시를 많이 했었어요. 한국 사람이 여기 일본 적산가옥이고 일본이 옛날에 여기서 뭘 잘못했다고 한국 사람이 얘기하면 일본 사람들도 약간의 반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집사람은 일본 사람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어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 공감대 형성이 되듯이 한국, 일본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서로 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는 일본식 집이라 하고 누군가는 적산가옥이라 부릅니다. 하나의 집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은 너무나 다르죠. 적산가옥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들었을 때 좀 어떡하지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는 했는데 간절히 안 좋다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속으로는 좋은 건축이 있으면 그거를 활용하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들기도 하지만 그거를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저희가 반성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계속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는 해요. 적산가옥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났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떠나고
그 아픈 역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미움을 참 많이 받았죠. 적산가옥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심해는 굉장히 복잡하죠. 네. 네. 건축가로서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뭐 자랑스러운 과거는 아니지만 네. 우리가 겪었던 역사적인 한 부분이니까 살릴 거 살리고 네. 좀 뭐 기억해야 될 건 좀 기억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적산가옥은 낡고 오래된 집이라는 이유로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반듯한 새 건물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도시의 주름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